자, 영상 잘 보고 왔죠? 자, 1번과 2번에서 전선을 아래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랑 첫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의 방향은 똑같지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아까 위쪽에 전선이 있을 때는 서쪽 왼쪽으로 기울었죠. 자, 근데 아래에 놓으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죠. 그쵸? 영상에서 봤죠. 자, 그럼 반대로 그걸 바꿨을 때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일 때 스위치를 닫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원래 위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지만 밑에 놓으니까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 왜 움직이나 한번 알아봅시다. 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일 때는 언제 움직여요? 그쵸? 주변에 자석이 있을 때, 주변에 가까이에 자석이 있을 때 바늘이 움직였죠. 그렇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무슨 역할을 한 것일까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바로 무슨 역할을 했다? 자석의 역할을 했다. 자석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생겨요. 마치 자석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석의 힘. 그래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서 나침반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생긴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이 전류가 흐르니까 이 주위에 주위의 나침반들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실험관찰 9쪽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나침반 바늘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전선을 나침반 바늘과 최대한 가까이 놓는 거예요. 자석도 가까이 갈수록 힘이 세지죠. 가까이 갈수록 힘이 세지는데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장도 가까울수록 힘이 더 세져요. 다음 두 번째, 전지 여러 개를 직렬이 뭐예요? 최대한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실험을 해봤지만 직렬로 여러 개를 연결하면 전구의 밝기가 더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주위에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된다? 움직인다. 왜? 왜는 뒤에 나오죠.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주위에 놓았을 때 나침반이 움직이는 이유는 전선 주위에 뭐가 생겼다? 그쵸? 자석의 성질, 자석의 힘, 일명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생겼기 때문이다. 자, 꼭 기억을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전자석이 무엇인지도 배우고요. 직접 만들어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니까 만드는 영상 보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